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 캐나다 동성애 관련 성교육 개정. 초등학교 3학년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 실시. 초등학교 7학년 무강선교와 학문선교 방법 교육. 한국도 멀지 않았다. 문화라는 명분으로 밀려오는 동성애 문화. 동성애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동성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동성애 침묵이 답인가. 이용희 교수, 이경자 대표, 김수인 교사, 이은옥 학부모. 미래 세대의 성 어디로 가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CTS 기독교TV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바로 알리고 사회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스탑 캠페인입니다. CTS 대표대담 프로그램인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도 매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5주간 동성애의 문제점을 교계, 보건의료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를 대표하는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 대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른교육교수연합의 대표이시죠. 우리 이영희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대표이시죠. 이경자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바른교육 기독교사연합이시죠. 김수인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시죠. 우리 이은옥 학부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동성애 문제에 관한 이슈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의 갑론을박이 많이 뜨겁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동성애 이슈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 문제를 시작을 해주실까요? 이용희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청년들 같이 있으니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각종 데이터들, 이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전 국민적으로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가 이제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나 20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팽팽하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20대는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 가면 그것이 더 그렇습니다. 네. 20대에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있지만 이 어린 이제 청년일수록 왜 그렇겠는가? 그럼 이게 전 세계가 동성애 추세인가? 전 세계가 동성애 추세는 아닙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21개국이고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80개국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막 그래서 세계 언론을 타지 못하고 세계 문화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가장 피해본 아프리카 나라들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는 뭐 큰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되면 그것이 뭐 크게 세계 여론을 끌고 가고 있고 또 힘 있는 나라들이니까 더 큰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실 미국 이 헐리우드 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음악이나 영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더 쉽게 문화적으로 영향받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 동성애가 청소년과 청년들이 좋게 생각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언론과 또 교육 방침과 또 이런 것들도 또 이 동성애 미화하는 많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왔냐? 2000년부터 2013년, 요 14년 사이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26배가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는 에이즈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작년이죠. 2013년에는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돌파되면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있지 않았다. 90년대에는 왜 에이즈 청정국가였는가? 중고등학교 때 다 교육시켰습니다. 이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 행동이다.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교육들과 언론들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국가적으로는 큰 어려움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격하게 늘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20대와 대학생들이 이렇게 영향받은 것은 이건 공교육의 책임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까지 조장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우리 김수인 선생님 교육 현장에서 참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좀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좀 들려주시죠. 네.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팬픽이나 또 웹툰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미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동성애를 자연스럽고 또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팬픽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아이돌이나 걸그룹을 소재로 이제 이야기를 쓰는데 다른 이성인 대상과는 러브 스토리를 이제 그려가기가 이제 질투가 나니까 이제 동성애를 넣고 아이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또 그들이 동경하는 어떤 스타 이미지와 함께 결합이 되면서 동성애가 뭔가 또 고차원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신비스러운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모방하는 심리도 또 가지게 되고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나오는 반응은 불쌍해요. 또는 불쌍해요. 네네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선생님 저희 나라도 동성 결혼 가능한 거 아니에요? TV 보니까 어떤 남자 영화 감독이 자기 남자 애인과 결혼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 결혼 퍼포먼스를 보고 이제 그것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미디어가 보여주는 그대로 무비판적이고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과정 속에서는 토론과 소논문 쓰기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성애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동성애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 없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고 또 동성애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아이들이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치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리 문화나 매스미디어나 영화 이런 데서는 이제 굉장히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조장하는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공교육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오히려 이제 질병이나 에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고 하는 이 공교육의 무책임한 이런 현장에 대해서 학부모 연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참 이경재 대표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저희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잘 알아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불과 최근에 일어나는 걸 이제 이용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통계 같은 거를 최근에 다 접하게 됐어요. 저는 학부운동을 거의 15년 가까이 하면서 주로 교육 정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교조 추방운동이라든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가열차게 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김상곤 교육감 내지는 그 광노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통과 시점이 돼서 그것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임신, 출산, 그리고 거기다 이제 소수자 인권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동성애를 깊이 알게 됐는데 거기서 발표되는 그 자료들을 볼 때마다
와, 어쩌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무방비로 놔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데 거의 교육이 없고, 우리는 불과 우리가 아이를 어렸을 때 기를 때만 해도 진짜 에이즈라는 말을 매일 듣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를 다 교육받았는데, 지금 교육 내용에선 그것이 모두가 빠져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교육이 형편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제는 학부모들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요즘 엄마들 중에 젊은 엄마는 이 반대 시위에 매일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는 엄마도 계실 정도입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네, 근데 진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돗자리 펴놓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우리 엄마들이 얼만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이고 이런 움직임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뭐 우리보다 이런 문제를 앞서 겪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을 절박하게 느낄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계시죠? 예, 우리 저기 이원옥 학부모님, 캐나다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얼마나 어이없는지. 캐나다는 뭐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사람들이 다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거기서 보면 동성혼이 거기는 이제 합법화된 지가 벌써 2004년에 합법화됐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그것을 정상의 범주로 이미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매해 이제 거기도 6월에 퀴어 축제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뭐 관광 사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관광청에서 아예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5월, 6월이 되면 도서관 소식지에 그 프라이드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해요. 근데 그 개최 수준이 어떠냐면 아이들 대상으로 뭐 스토리 타임, 또 부모, 학부모, 가족이 같이 하는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각종 뭐 영화나 이런 건 할 거 없이 아주 도서관이 워낙 또 잘 돼 있는데, 그 나라가 도서관 소식지와 그 프로그램을 그걸로 돌릴 만큼, 그리고 그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엄마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오랜 세월인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거든요. 합법화된 게 2004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에 네. 그렇게 많은 그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그냥 그게 정상의 범주로들 생각하는 이제 불과 10년 만에 네, 수준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기정사실화 하고 네네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긴 세월이 아니네요. 네, 예. 근데 한국도 보니까 뭐 올 6월에는 뭐 서울시청에서 뭐 퀴어 축제를 한다 하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제가 야, 저러다가 이거 순식간인데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뭐 연애 프로그램들에도 약간 동성애 코드로 브로맨스라든지 뭐 이런 자막들도 보면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게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데 요 논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교회가 난리를 치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치냐? 이 2007년, 2010년, 2013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법무부에서 입법 요구된 적도 있고 국회의원들에서 발의된 적도 있는데, 이 세 차별금지법 발의됐던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도 교회는 유감스러웠지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난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들을 다른 데서 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지만 그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되도록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영향에게 나가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런 차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용어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정상으로 인정할 뿐더러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이미 뭐 감옥형, 벌금형도 선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카나다 경우에서 보듯이 학교 가면 이성 간 성애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애인 학문 성교, 구강 성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거를 막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믿고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냈다가 나중에 동성애자 돌아와서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한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 실수를 보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 같이 한국 교회는 부디 싸워서 이겨서 우리처럼 짓밟히지 마라. 차별금지법 꼭 막아라. 유능하고 충성된 사람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 지키게 해라. 못 지키면 나간 선교사도 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절실해야 되겠다. 또 이런 시즌에 동성애 스탑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하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왜 징역형까지 살리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자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다 제한하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알면 다수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동성애를 허용할 거면 동성애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허용, 그렇죠. 표현의 자유와 의사 네. 표현을 하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흡연이 좋은 예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건물 내에서 못 피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흡연자들의 인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인권이 공익을 저촉할 때는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네. 더 미약한 흡연이나 폐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익 광고를 하면서 더 심각한 에이즈.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알리는 것 자체를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묶는다는 것은 그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도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경재 대표님 좀 말씀 좀 더 하실 게 많으셔서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서 같이 동참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학부모의 문제고 모든 국민의 문제인데 지금 이 그러니까 동성애 집단에서는 계속 기독교 대 반기독교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전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엄마들에서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 인권 조례 그 토론회장에 제가 공청회장에 토론자로 나갔는데요. 그날 거기에 학생을 대표해서 온 학생들의 그 태도는 이건 이미 보통 우리들이 기르는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걔네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애국가가 제창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끝까지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와서 토론을 하는데 걔 말할 때 막 환호를 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는 뭐든지 선택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쟤네들은 어떤 조직이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그 조직의 이름이 아수나로라는 진짜 아수라장 같은 그런 젊은 아이들의 조직이었고 그 조직을 뒤에서 키우고 조정하고 정말 홍위병처럼 내다르는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은 진짜 자기 일을 하느라고 잘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학생의 대표인 것처럼 무대에 세우고 걔네들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교육 속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리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권리 주장이 너무나 심하고 어른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성교육 바르게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성교육의 수준이 너무나 낮죠. 우리 딸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책을 사와서 제가 그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를 국민학교 때 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이렇게 알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왜 이걸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보건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그만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으시니까 저는 외부에다 자꾸 선생님들이 위탁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아하 성문화센터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아이가 인터넷에다 난 오늘 우리 학교에서 그 영등포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구태여 내가 이렇게 막 콘돔까지 끼우고 이러는 법을 알아야 될까? 난 이상하다라고 인터넷에 그걸 쓰게 된 것을 어떤 엄마가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우리 공학연에 제보를 해오셨고 같이 그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진짜 기절을 할 정도였어요. 거기는 초등학생부터 그 과정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1인당 2,000원씩 내야지 또 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방학 중에는 2박 3일, 1박 2일 코스에 10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 돈을 내면서 니들이 이 성에 대한 리더가 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절을 해서 그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다 단체로 가서 오늘은 2반, 오늘은 3, 내일은 3반, 5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정말 우리 엄마들이 수십 명이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서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그 학교에서 한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 정도인지는 몰랐고 우리가 처음에 그걸 계약하러 갈 때는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은 다른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고 그 전담 선생님들이 이미 이념에 어느 정도 경도되고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한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무서운 교육의 현장이 지금 교실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야만 합니다. 우리 김수현 선생님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성애 교육 또는 이제 왜곡된 형태 이런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차별금지법이 교육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동성애를 강요하는 교육과정을 탄생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공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교과서 내용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상당한 왜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출판사의 고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는 우선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심지어는 동물성애자들까지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평가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6월 달 부산시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동성애 옹호론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을 정답으로 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이 동성애 지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Y출판사에서 나온 중학교 3학년 생활 속 보건 교과서 내용 중에는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원래 양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 역시 허용되어야 하고 동성애자 역시 이성애자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아직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버젓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통과가 돼서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현실에서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 이은옥 학부모님 좀 생생하게 어려움을 좀 들려주시죠. 저는 이제 6학년, 8학년 두 딸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작은 애가 와가지고 엄마 학교에 보건교과, 그러니까 교과 과목 교실이 따로 있는데 그 교실 앞에 패밀리 트리가 있대요. 그래서 패밀리 트리 그래 있을 수 있지 왜? 그랬더니 그 포스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 그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이제 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패밀리 트리에 정상적인 건 두 가지, 헤테로섹슈얼하고 스트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고 나머지는 뭐 뭐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또 안 되는 건지 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뭐 이름도 모르는 것들 한 10가지 정도가 10가지나 있어요. 네, 10가지나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두세 가지밖에 상상이 그래서 안 되는데.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다 가정의 범주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그냥 보건교과 앞에다 물론 그걸 막 열심히 보는 아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교의 정책이라는 것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올 3월에 이제 가정통신문이 이제 하나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 보건교과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걸 가르친다라고 이제 주면서 그 밑에 또 써 있기는 그런데 니네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도 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거절을 했어요. 수업 거부를 했고. 근데 그 가정통신문을 살펴보면 6학년 아이한테 이제 맞는 교육이라고 설명하면서 생식기의 변화와 기능에 관련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8학년은 성별과 성병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 같은 거에 대해서 감염 예방이나 위험 행동도 가르치고 또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선택을 위한 절제의 중요성 또 건강한 성적 문제 관련된 도움을 가르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춘기의 2차 성징을 가르친다는 게 전체의 맥락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각각 그 남녀의 성기의 그 세부 명칭을 그림을 가지고 세부 이름을 적게 하고 그걸로 이제 퀴즈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걸 보고 그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면서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6학년 아이가. 근데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앞으로는 더 내려온다고 지금 해서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8학년 아이는 이제 얘가 수업을 안 듣는 앤데도 그날 하여튼 도서관이나 좀 갈 여력이 잘 안 돼가지고 교실에 있었는데 그날 수업은 남자아이가 이제 여자애한테 너 나랑 오늘 잘래? 그럼 여자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좋아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싫어라는 그 롤플레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가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지금 8학년짜리들 데리고 8학년이면 중2학년인데 데리고 지금 그런 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얘가 막 그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성이라는 것이 결혼의 범주와 이렇게 결혼이라는 혼인제도 안에서 허락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마치 그냥 데이트할 때 야 오늘 영화관 갈래 공원 갈래 물어보듯이 오늘 잘래 괜찮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수업에서 가르치는 게 괜찮아 하면 그에 따르는 피임 방법을 장황하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어떠한 성병이 있으며 에이즈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예방하면 돼. 이런 논리로 가르치니까 그게 제가 이건 도대체 지금 학교가 이 논리적으로도 너무 좀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4월엔 핑크데이라고 있어요. 또 어느 날 핑크 옷을 또 입고 오래요. 그래서 야 핑크 옷이 어딨냐. 6학년 8학년이 핑크 옷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입고 갔더니 그날이 이제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프레젠테이션하고 니네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 그런 거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니네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또 무슨 그런 게이 연대, 레즈비언 연대가 또 있어요. 학교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금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걸 교육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공교육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부는 저희 아이들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듣는 애는 한 반에 뭐 한두 명이라니까 대부분의 사회 문화 분위기 자체와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걸로 해야 되고 게이 선생님도 있고 나 게이야 니네 나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법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주위에 그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문화적 충격이 큰데
그걸 크다고 말할 수도 없는 예, 그 사회는 그게 워낙 다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너무너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 서구의 사례를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처음에 첫 단계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아이들이 기독 부모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동성애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선생님들 중에 이거를 신고해서 기독 부모가 아이들의 신고, 사실은 아이들은 신고라는 개념 없이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이제 고발로 연결이 돼서 자기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되는, 심지어 구속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이어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이런 저도 이제 문제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크리스찬 부부가 입양을 해 갔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 입양했던 아이를 다시 그 이제 빼앗아 갔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이제 징벌인 거죠. 네, 그렇게 돼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 부모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종교 때문에 기독교적인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들도 못하게 금하는 그 법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 정상이라는 것이 한번 되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신앙의 자유는 가장 심하게 침범받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잘 막아줄 필요가 있고 지금 서구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동성애 스탑이 차별금지법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운동을 이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한국에 잘 막아내면 전 세계에 굉장히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수인 대표님 유럽 경우나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서구 선진국이 통과된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불을 보듯이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걸로 보세요?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또 더 나아가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 나라들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경우에 지난 10년간 매우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는데요. 사실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입양을 하는 경우는 동성애자 남자 커플의 경우에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성 결혼의 이혼 비율도 50%가량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통적인 결혼도 10년 사이에 10%나 줄게 되었고요. 대신에 시민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동거 커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30대 남성의 90%가 동거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총 인구 중에서 동성 결혼을 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0.0016%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 이혼율이 절반인 것을 감안하면 뭐 0.0008%의 사람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하는데 정말 이들을 위해서 동서고금에 불변했던 결혼의 정의를 재정의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정이 된 것은 제정이 됨으로써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동성 결혼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심각하게 붕괴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 가정에서 자라난 많은 아이들이 그들도 또한 심각한 성 정체성을 겪고 있고 또 사회적인 적응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경재 대표님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요? 뭐 이미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의 엄마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네는 어떻게 서구적인 사고여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대단한 부모와 자식
자식 세대 간에 충돌이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옛날에는 에이즈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또 에이즈라는 말을 또 못 쓰고 HIV라는 말로 또 바꿨다면서요. 저는 그거부터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HIV가 뭐야? 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이즈라는 말을 한참 쓸 때는 정말 제가 도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에이즈 환자 수가 그렇게 조금밖에 없었고 무려 뭐 한 1년에 25명 정도 이랬었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그게 거의 1,000명 수준에 육박하게 늘어났고 작년에 며칠 전에 내한 것처럼 1,200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기 보시는 대로 남학생이 저 파란 색깔이고 여학생이 빨간 색깔입니다. 세상에 남자아이들의 그 성장 추이를 보세요. 저거는 정말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게 왜 그러겠어요?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생기는 게 거의 답답하고 그 에이즈 환자의 거의 92% 이상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고 그 동성애자 중에서 남학생들이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보면 걔들의 그 성행위가 어떤 것인가 정말 입으로 지금 꺼내기가 어려울 만큼 이제 뭐 학문 성교라고 요즘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저 추이를 보십시오. 저건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걔네들의 치료 비용을 우리가 다 대서 1년에 뭐 3천억 내지 4천억 이상이 그 예산으로 쓰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거는 화나서 반드시 이것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의원이 누군지 그 사람은 다시는 국회의원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지금 정부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에 있습니까? 그럼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정부 이게? 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진짜 우리 교과서에서 그게 빠지는 게 질병관리본부도 아주 역할을 했고 교과서에서 그 자체를 가리키지도 않는다면 질병관리본부나 교육부나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관리 못하고 이거를 정부 발의를 해가지고 입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모를 때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 또 뭐 길원평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또 기독교가 앞장서서 한 건 이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밝은 아주 청신호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토론을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이런 일들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 나서야 된다는 거 다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탑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 그리고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보시죠. 네. 첫째는 계속 얘기되지만 이제 우리가 선진국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더 진화하고 있고 먼저 진화된 유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도 학부모들이 이제 처벌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매사추세츠가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5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그림 동화책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는 걸 보고 크리스찬 부부가 그 공립학교 유치원에 같이 가서 항의했습니다. 강의해서 했더니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커리큘럼에서 빼라. 못 뺀다. 그러면 가르쳐달라. 그날은 우리 아이 학교 보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성교육하는 날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져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인터뷰한 것이 이제 미국 교회에 돌아왔고 제가 그 영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유럽은 많이 앞서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뭐 네덜란드, 덴마크 그런 데서 지금 얘기된 대로 이제 동성간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관 이런 것들이 통과됐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수관이 합법화되니까 수관 매춘이 합법화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5월 달에 이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도 보니까 이 동물들이 그냥 매춘당할 수 없으니까 꽁꽁 묶어놓고 하니까 생식기랑 배설기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과 의사들이 이걸 치료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애호가들이 나와가지고 덴마크가 올해 어떤 법을 만들었냐. 이번 7월 달부터 동물 매칭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하겠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감옥에 보내겠다. 동물들을 묶어놓고 성폭행하는 나라가 선진국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면 지금 일부 다처제 미국에서 합법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바르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 실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해 가지고 다수가 반대할 때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동성애측은 이렇게 보니까 감성몰이 동정론을 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특집을 보고 나면 동성애 굉장히 반대했던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도 그거 보니까 슬픈 마음 들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실황을 가지고 먼저는 교인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교인들이 각각 삶의 현장에서 뭐 학교나 직장이나 반상회나 식당이나 미용실에서 동성애 주제가 나올 때마다 올바른 주제를 잘 알려서 성도 한 명이 국민 서너 명씩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 물결을 막아내고 동성애를 반대한 80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을 얻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네 분에게 한 3, 40초씩 마무리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대안 위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우리 이은옥 학부모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뭐 워낙 캐나다의 실상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마치 어쩌면 올지도 모를 한국의 미래를 제가 캐나다에서 사실 현재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대안도 중요하고 뭐 정책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일단 부모 세대가 깨어서 일어나고 저는 사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창세기 1, 2장만 아이들한테 똑바로 가르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의 원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는 거기 낄 자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우리가 부모가 또 아이들을 교육을 잘하고 또 교회 교육도 주일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더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수인 선생님. 네. 아까 전에 동성애를 강요하는 교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학부모님들과 기독 교사분들 그리고 교육계의 각 리더들이 교육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말 이곳에 정말 우리가 가치관이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까지 동성애가 에이즈의 유발 행동이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의 지속적인 그런 항의와 그런 압박의 결과로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분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 내용 중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정말 올바른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는지 늘 점검하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들이 논의될 때마다 크리스천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계와 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관제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경자 대표님. 네, 저희는 동성애가 뭐 쉽게 없어지니까 옛날에도 있었었다고 저는 어렸을 때 경험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는 동성애에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뒤에서 숨어서 하면서도 또 우리도 눈 감아주면서 지금까지 온 관대한 나라인데 마치 또 다른 나라는 서구는 옛날에 굉장히 핍박을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을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케이스라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내놓고 자랑스럽게 축제까지 벌여가면서 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가 한시바삐 막아야 되겠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나쁜 것을 나쁜 것이다라고 가리키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등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유 이영희 교수님. 네.
저는 이것이 또 영적으로는 참 기도가 필요한 영적 전쟁이다. 옛날에는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영적 전쟁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까지 막 나서는 상황이 돼서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를 막아서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기를 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동성애가 초래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생명윤리와도 직결되고 또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론이라면 앞장서서 동성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CTS가 이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대국민 캠페인 특별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